3부 그 너머를 주제로 한 공간에서는 예술을 통해 삶의 근원에 다가가려고 하는 작가들의 철학적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3부에서 제일 먼저 만나보실 작품은 윤향로 작가의 작품입니다. 먼저 전시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작가의 소주에 온 것 같은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시트 작업을 함으로써 우주 같은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작가는 어릴 적부터 만화를 무척 좋아하는 만화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작가는 요술공주 민키, 세일러문 같은 소녀 변신 만화에 푹 빠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스크린샷 시리즈 역시 세일러문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만화에서 등장인물과 대사를 뺀 나머지 부분, 즉 배경에 더 주목합니다. 마법소녀 세일러문이 변신할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포착해 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편집한 후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캔버스 화면에 그려 넣었습니다. 드라이브 투 더 문 앤 갤럭시 2022는 2022년에 나온 신작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 역시 세일러문의 문과 은하철도 999의 은하에서 따온 것으로 만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와 우주 공간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 만화의 한 장면을 스캔하고 등장인물의 반응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겹겹이 쌓아 회화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대중매체에서 선택된 이미지들을 해체하거나 재구성하여 변형하는 작업을 유사회화라고 이름 짓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기 쉬운 인물이나 대사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배경을 추상 형식으로 이미지화하여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회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출신의 작가 김인경의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인경 작가는 조형에 대한 영혼성과 본질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 나간 작가입니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처음 생겼을 때 대표 작가로 참여했던 그는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퐁피듀 센터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한정적인 공간의 작은 아뜰리에에서 물감, 종이, 철판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 다양한 조형적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든 작품 중 하나가 빈 공간입니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약 8년간 이어진 드로잉 시리즈 빈 공간은 2차원의 평면 위에 부드러운 고무판이 달린 밀대를 이용하여 반투명 안료로 그린 드로잉입니다. 이 밀대가 지나간 자리에 만들어진 색면이 서로 중첩되면서 3차원의 입방체 같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또 다른 작품 스페이스리스는 빈 공간을 입체로 표현한 것으로 기존의 평면 작업이 공간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검은색 입방체 형태의 조각이 전시장 바닥에 좌대 없이 놓여 있습니다. 재료에서 오는 육중한 무게감과 조각이 주는 공간감은 잘 느낄 수 없고 마치 작품이 종이처럼 가볍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착시마저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은 작품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형태와 부피, 색상을 최소화하여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빈 공간, 스페이스리스라는 역설적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조각과 공간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공간이란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빈 공간일 수도 꽉 채워진 공간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비어있음을 통해 공간의 무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인 조각을 영혼의 개념으로 끌어올린 그의 작품을 통해 사유의 공간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열 화백. 그는 한때 앵포르멜, 즉 비정형 추상 미술운동을 이끌었던 화가였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물방울 작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김창열 화백은 처음부터 물방울만을 그려온 것도 물방울을 그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는 어쩌다 물방울을 그리게 된 것일까요? 197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시절 작가는 밤새도록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물감을 떼어내고 재활용하기 위해 캠퍼스 뒷면에 물을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캠퍼스에 물이 방울져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존재의 충혈감에 온몸을 떨며 물방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김창열 화백은 50여 년간 물방울이라는 일관된 소재를 그리게 되죠. 이 작품은 1978년에 그려진 것으로 비교적 작가의 초기 작품이자 대표작인데요. 이때는 주로 캠퍼스에 미치를 하지 않은 생지 마포 위의 물방울들을 그렸습니다. 이는 물방울이 하나의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 자연 위에 올려놓아야겠다는 생각과 생지가 물방울의 투명성을 덮는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캠퍼스에 그려진 작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더욱 영롱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이 작품과 회기 연작들을 비교해서 감상해 보실까요?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배경인데요.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시작된 작가의 회기 연작은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천자문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어릴 적 할아버지 밑에서 천자문을 배우던 행복하고 편안했던 유년 시절의 향수가 작품에 묻어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순수했던 유년 시절로의 회기, 자연의 흐름 속으로 돌아가려는 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주의 생성과 운행 원리를 담은 천자문과 물방울의 조합을 통해 물의 미학을 회화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방울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방울이 갖는 속성은 보는 이에게 달려있고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며 권리라고. 이 물방울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셨든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찰나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찰나는 어떻게 기억되시나요?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들은 놓치기 쉬운 찰나의 순간들을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구현해 우리와 마주하게 합니다. 전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주한 찰나는 어떤 것이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찰나들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반짝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우리들이 마주한 찰나 전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10팀의 작품들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이 밖에도 미술관에는 다른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시장에 오셔서 작가들의 섬세함과 대작의 감동을 꼭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